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8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80일 됐고요. 곧 700일 되네요. 좋으네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성공은 당신 것 25페이지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할 차례예요. 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비결 하나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비결을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네. 명성과 성공의 원천은 명성과 모든 성공, 모든 것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내 내면에 있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최고의 비결 하나를 얻은 거예요. 이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안에 있는 내면을 보기보다는 자꾸 어디를 봐요? 밖을 봐요. 이미 드러난 2%, 3%, 5%에서 그 드러난 95%에서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내면에서의 에너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에너지, 성공, 나는 한다라고 있는 그 믿고 있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내 느낌들, 이 모든 것들이 95% 이상을 사실은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99%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러난 것이 1%에서 5%. 근데 우리는 이미 드러난 것을 보고서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안달복달하고 있고 드러난 것은 드러난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안달복달하는 내가 있으면 안달복달이 그 다음에 드러나는 현상인 거죠. 그걸 자꾸 이제 내 마음에서, 내 느낌에서, 내 감정에서 나의 에너지가 어떠하냐를 봐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있죠. 안이비설신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 몸 생각 때문에 자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내가 내 지금 현재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부분이 드러난다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우리 배우고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살아온 거예요. 드러난 결과에 대한 것을 또 보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내면에 내가 보내고 있는 에너지, 내가 창조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에너지, 내가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드러난 것을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돈이 없음이 드러났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 현재 저것을 보고 내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그래야 성공과 부와 모든 것들, 명성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불안감과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내 마음, 이 마음 자체는 제가 이제 공부를 그냥 해본 결과 나의 이 마음 자체는 아주 그 에고가 탁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생기면서 근원의 두려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욕망도 저도 나는 좀 안 그러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좀 안 그러겠지. 근데 내가 이득이 있으면 잘해주려고 하고 내가 이득이 없으면 또 좀 마음이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 에고의 성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을 자꾸 보지 말라고 해도 자꾸 습관적으로 뭐예요? 왜? 두려워서, 비교돼서 그냥 나 존재 자체로서 그냥 다 역할도 틀리고 다 그렇고 그냥 역할이 정해진 역할만 있을 뿐인데 역할은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내 에너지가 내면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그 남편은 남편인데 남편을 보고 본인 역할로서 잘하고 있구나. 평화롭고. 그냥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그 남편이 그 역할이 제가 이 역할을 해줘. 나는 여기서 깨달을 거야 라고 해놔놓고도 이 인간 때문에 그냥 뭐 속이 상하니 자존심이 상하니 막 수치심을 느끼니 뭐하니 막 하고 이게 내면이잖아요. 남편은 있는데 내 마음이 출렁거리는 이게 내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의 나의 움직임을 내가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왜 그런 건지를 보면서 이게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공 최고의 비결 하나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이 무엇인지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다투어 성공을 쫓으면 왜 모두 헛일로 돌아가기 마련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앞다투어서 성공을 막 쫓아가 밖에 있는 보는 것을 보고 쫓아가면 헛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밖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성공을 찾고 어떤 거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고 또 직업을 바꾸거나 뭔가 내가 이렇게 하던 스킬이 저렇게 한번 테크닉을 바꿔버리거나 뭔가 그렇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찾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내가 내면이 바뀌어버리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오죠.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면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암만 좋은 도구든 테크닉이든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자리예요.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거라는 거죠. 우선이죠. 바뀌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 밖에 있지 않는 것을 저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지 않은데 밖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방에서 남들이 저 밖에서 갖고 있는 성공의 상징을 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저 밖에서 갖고 있는 성공의 상징을 보는 거예요. 네, 저희 손녀딸이 깼습니다. 네. 혼자 떠들고 아이야야야야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깨워야 되겠다. 아이야야야야야야야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깨가지고 요새는 짚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침대 이렇게 막아놓은 거를 바닥에다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잡고 이렇게 넘어올 판이더라고요. 잡고 일어나가지고 네, 깼네요. 깨우니까. 음, 그래서 저 밖에 있는 거 사방에서 남들이 저 밖에서 갖고 있는 성공의 상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다란 리무진 아니면 고급 거주지 사치스러운 옷 자신에게 걸맞은 사교 클럽 등을 앞으로 분투해서 얻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보여지는 어떤 집, 차, 옷,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죠. 저도. 그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도 돈에 대한 신념이 이제 안 좋으면서 옆에서 안 좋게 되면 이 돈을 잘 쓰게 하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또 장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도해내는. 내가 안 좋으면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 돈을 막 쓰질 않았었거든요. 30대 초반에.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옆에서 야야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새 옷을 입고 가야 된다 하면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사보니 좋아요. 그 또 사는 거예요. 또 사는. 옆에서 사야지 가자 하면서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이제 옷 사러 가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 하다 보니 몇 번 하다 보니 이거는 이제 새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리죠. 그러면서 돈을 막 쓰기 시작을 하고 이 옷에 내가 새 옷을 입고 가서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을 보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들의 모든 것들에 막
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 거. 그래서 옆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내 신념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외부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더 잘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게 허전함이 있는지. 뭔가 성공하는데 성공하는데 드러난 장애가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잘 나갈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너무 다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열심히 할 때는 이 한 사람의 한 가지 장점만 보고 막 쫓아가요. 근데 제가 이 한계를 느끼고 이 성장을 안 하려고 딱 하면 그 사람의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단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랬다니까요. 자꾸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건 그냥 유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점차 근원에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비난하던 거 이런 게 진짜 심하게 비난하는 게 있었구나를 보면서 점점 이제 그 비난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줄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닌 내 안을 봐야 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문제인데 밖에 모든 리무진 타고 다니면 저 사람 뭐가 잘 되는가 봐.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성공의 숨은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성공의 숨은 비결은 밖에서 옷을 사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또 실증 나는 거예요. 새 거를 자꾸 사다 보면 실증 나니까 한 번 샀을 때 얼마나 가냐는 거죠. 48시간 가는지 3일 가는지 일주일 가는지 새 옷을 샀을 때의 그 밖에서의 그 어떤 쾌락?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그 즐거움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는 거는 그냥 금방 사라져요. 차도 사고 싶은 차 사보세요.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죠. 얼마 가는지 잘 한번 보세요. 사고 싶은 거 여러분들 샀을 때 얼마나 가지 내가? 그 기간이 진짜 짧아요. 그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자꾸 외부에서 찾다 보면 외부에서는 만족감이 없어요. 실증이 나죠. 사라져요. 왜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희열, 내 안에서의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숨은 비결은 희열에 있습니다. 희열. 근데 눈덩이를 굴려 놓은 다음에 편안히 앉아서 그냥 가속도가 붙어 커지는 눈덩이를 희열 속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희열이 있고 눈덩어리를 크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희열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던 내가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든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편안함과 내면에서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편안함을 가지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가지고 하던 행동은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내 안에서 이게 점점 희열이 딱 만족감이 있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굴리기 시작을 하면 뭐예요? 눈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또 그냥 행복감이 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안녕하세요, 현숙님. 꼭 중간에 들어오세요. 네, 좋아요.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네, 그래서 내 안에 있어 가속도가 붙어서 눈덩이가 막 희열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공하고 싶어요. 더 성공하고 싶어요. 아직은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크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은 노력이 아니라 부력에서 나온다는 거야. 부력. 뭔가 힘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려고 그만 애쓰길 바랍니다. 성공하려는데
애쓰고 막 분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법, 책을 다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길 바라는 그 비결이 써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소유하기 위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책은. 소유가 목적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 호킨스 박사님 쓰신 성공의 당신 것, 이거는 내 존재에 대한 내 스스로의 만족감, 내 스스로의 기쁨, 내 스스로의 내 안에서의 희열을 내 스스로 느끼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거. 덕인이 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덕인.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그냥 품을 수 있고 덕인이 되라고 얘기하셨고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했는데 친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존재가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꿈이 있는 걸 스스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 내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안내하는 거.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 우리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원래 존재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걸 안내하겠다. 뭔가 이런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에서의 만족감이 있거든. 희열이 있거든요. 거기서 찾는 거죠. 원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러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던져버려라. 성공 밖에 있는 거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더 많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친절한가 보세요. 친절한가? 모든 사람들한테 우호적인가? 제가 그래도 많이 친절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어머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네. 친절해야 돼. 이게 자동방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아이씨 나 내 신념에 걸리고 내가 이제 막 내 모습이 저기서 막 보이면 또 막 싫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막 받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알고는 있는데 하기 싫은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걸 또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제가 또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또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아직도 엄청난 이 마음에서 에고의 이 상태가 그냥 자꾸 좋으면 내가 나한테 이로우면 잘해주려고 그러고 나한테 뭔가 이롭지 않고 내 신념에 걸려서 싫어 그러면은 또 그냥 막 하고 싶고 이 아직도 이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음에서 왔다 갔다 마음이 술 취한 원숭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내 마음도 술 취한 원숭이같이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기억도 못하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를 잡아야죠. 술 취한 원숭이를 술을 못 마시게 하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얘가 얌전하게 가만히 있도록 얘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에고가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 사진 보면 이렇게 인형을 안고 계시잖아요. 요게 에고인 거예요. 사라질 수는 없는데 술 취한 것을 술을 못 먹게 해서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잘 같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에고가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인가를 봤을 때 내가 누구한테 친절하기 싫지? 우호적으로 내가 가지 않는 게 누구인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뭔가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잖아요. 감정들이 있거든요. 누굴 보면 불편하고 막 싫어.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불편한 사람도 쟤는 왜 저렇게 옷을 입었지? 뭐 쟤는 왜 저러지? 그 내면에서 다른 것들이 건드려진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쟤는 옷을 왜 입었어? 뭐 어쨌어? 막 이런다는 거죠.
밖에서 보고 있는 것은 찾지를 못해요. 내면에서 뭔가가 불편한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찾다가 마신 분도 계시잖아요. 찾다가 말아. 난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자꾸 이제 찾다 만 게 아니라 찾고 계시겠죠, 뭐. 예. 제가 이제 내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그것까지 여쭤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절한가? 우호적인가?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봐도 그냥 이렇게 친절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친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 그래서 친절한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그걸 회피해서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그것도 뭔가는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이없게도 그저 친절하고 우호적이기만 하면 성공하려고 분투할 때보다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냥 관심을 그냥 편하게 내가 편해야 마음이 편하게 그냥 연민으로 모든 사람들 편안하게 그냥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내가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그냥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근데 뭔가 회피하는 거는 내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의 뭐가 있다라는 거죠. 브레이크가 걸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것도 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어떤 거요?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지구의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는 거, 우호적이고 친절하라. 개방적인 사람이 되세요. 관심 없어가 아니라 개방적인 사람. 이게 개방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개방적인 것은 친절하고 또 우호적인 것에 포함합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게 개방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좀 친절한 것 같았었는데 아닌 거예요. 개방적이지가 않고 내가 나를 이렇게 옥조아 맸다 그러나요? 차단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 뭔가 차단했던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딱 마주 보면서 내가 차단했었구나 이 사람들을. 너무 예뻐서 차단하고 너무 똑똑해서 차단했었고 너무 뭔가 모르는 차단하는 내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냥 속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봐지는데 예전에 내가 이런 차단하는 마음이 있었지라는 거가 이렇게 제 마음을 보는 거죠.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에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잘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들어주고 잘 듣는 거. 내가 잘 듣는데 얘기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쫙 누군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 생각이 들어오면 촥 낚아채요. 내 얘기를 탁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내 얘기로 낚아채 가지고 왔네 이걸 또 봐요. 그러다 또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또 내 얘기에 또 있죠.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걸 탁 낚아채서 탁 들어요. 딱 듣고 완전히 핑퐁 하다 보면 시작은 다른 얘기인데 저쪽에 갔을 땐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호적이고 친절하다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굉장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그러니까 나조차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내 거부터 뭔가 하려고 하지. 아이들은 어른이라고 다 베푸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이 애기 아직 이 공부가 내면 공부가 돼서 차분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그게 어른이 이게 의식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믿음 체계가 어른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그대로 하죠. 그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우선인 거잖아요. 근데 어른도 자기가 우선적인 이기적인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어릴 때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나부터 우선적으로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듣고 있는지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듣다가 이 사람 말을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 치고 들어가진 않지만 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속으로 하면서 저 사람 생각에 뭔가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왜 그런 것인지를 내가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아 이런 감정을 갖고 있고 겉에서는 웃고 있지만 아이고 지랄한다. 네가 끝까지 가 보나 봐라.' 하면서 막 속에서 저도 있잖아요. 그랬던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면서 아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 있죠. 공부를 하면서 감추고 있었던 거 숨어 있는 그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해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아이고 해 봐라." 하다가 그게 끝까지 되나? 하다 안 될걸 막 이러고 속으로 막 이런 비난하는 마음이 정말 많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모르면 '아 진짜 잘 됐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혹시나 또 하다가 뭔가 생각에 전환점이 있을 때 제대로 전환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뭐 상담 요청을 하면 "도와주겠다."는 말도 진심으로 하고 옛날에도 했죠 말은. 근데 말하는 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말은 하는데 속에서의 나의 마음, 그 마음이 진정으로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느냐 그게 형식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저만 그랬나요? 공감을 저만 그런가요? 제 속에서 예. 예 그런 마음들도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더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데도 이 에너지는 하나라서 그렇다 하는데도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싫어. 저 사람 잘 되면 나는 뭔가 비교되면서 '더 잘 되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보다 당신이 먼저 성공을 해도 좋다." 그 마음. 그 먼저 성공을 해도 좋다라는 그 마음을 제대로 쓴다면 그 마음이 쓰는 내가 그냥 성공은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서. 그런데 '나부터 성공하고 네가 되어야 돼.' 라는 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나부터라는 거로 이 전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진심으로 '나보다는 당신이 성공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가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더 성공시켜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자꾸 어릴 때 3살 이전에 신념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서 어릴 때 형제들과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과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밖에서 일어나는 내가 우호적이지 않고 친절하지 않은 마음,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공감해 주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볼 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주고 잘 들으면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각자 엉뚱한 길로 가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정말 우호적으로 친절하게 잘 지내고 있나?' 하는 마음을 한번 나의 마음을 잘 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